자, 119쪽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까? 지금 선생님 학교에서 또 녹화를 하는 거라서 소리가 좀 울릴 수 있어요. 자, 독일의 수학자 가우스는 9살 무렵에 1부터 100까지 자연수 합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였습니다. 1부터 100까지의 합인데 99, 100 어떻게 했냐면은 가우스가 분필 들고 웃고 있죠. 어떤 방법으로 계산했는지 설명해 봅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거꾸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거꾸로 이렇게 적었죠. 적었을 때 이걸 두 개를 더했습니다. 맞죠? 더했을 때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세로 세모로 했을 때 100과 1의 합이니까 101, 2와 99의 합이니까 101, 3과 98의 합이니까 101, 99 더하기 2나 2 더하기 99나 똑같은 101이죠. 1 더하기 100이나 100 더하기 1이나 똑같이 101입니다. 요 101이 몇 개 있다? 100개 있겠죠. 101이 100번 더해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근데 원래 내가 원했던 거는 1부터 100까지 한 번만 더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두 번 더한 거죠. 그래서 뭐를 나눠주면 2로 나눠주면은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505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가우스가 9살 무렵에, 쌤이 책에서는 5살 정도라고 봤는데 뭐 맞나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구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물론 쌤도 그랬겠지만 1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더할 때 1 더하기 2는 3이고 3 더하기 3은 6이고 6 더하기 4는 10이고 10 더하기 5는 15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때 가우스는 어떻게 했다? 그 구조를 보고 파악을 해서 덧셈은 또 교환 법칙이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규칙 101이 100개 있다라고 하는 형태. 근데 나는 두 번 더했기 때문에 나누기 2라는 계산. 엄청나죠? 네, 천재들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이 있는 거죠. 저는 노력형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 번 봐서 이제 익히는 거고. 네.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봅시다 라고. 등차 수열의 합인데 왜 1부터 100까지의 합이 등차 수열이냐면은 자연수의 덧셈 같은 느낌이지만 1에서 2로 가려면은 더하기 1, 2에서 3으로 가려면 더하기 1, 이렇게 1, 2, 3, 4 자연수 자체가 뭐냐면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입니다. 맞죠? 자연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의 이제 합을 요거 가우스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한 거고, 자, 첫째 항이 A,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연수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을 계산을 할까? 첫째 항은 A고요. 공차가 D, 등차 수열의 제 n항을 L, 라스트 항이라고 해서 이제 L이라는 형태를 쓰고요. n번째 항이지만 제일 끝에 있는, 옛날에 말항 옛날 한자를 많이 썼거든요. 끝말자 여러분들 알죠? 그 말항이라 썼는데 이제는 그냥 n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니까 이런 형태의 용어를 씁니다.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요거를 SN이라고 이제 기호를 쓰는 거예요. 그럼 요 네 가지의 기호 여러분들 뭐 시험 문제에 나오든 어떤 설명에 나오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호들이죠. 자, SN이 뭐냐?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몇 번째 항까지? n번째 항까지. n번째 항이 이제 여기죠. 여기가 n번째에서 하나를 뺀 n-3번째 항이고, 자,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요거를 길게 썼지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간단하게 SN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첫째 항과 둘째 항, 셋째 항 요런 표현 1D, 2D, 뭐 넷째 항은 당연히 A 플러스 3D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끝에 항은 라스트 항, 그냥 간단하게 L이라고 봤어요. 원래는 A 플러스 N-1D라고 볼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 이제 L이라고 본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항은 L에서 공차 D만큼 뺀 거가 되겠죠. 여기서 D를 더하면은 L이 나오듯이 L에서 D를 빼면 이제 요 L-D, N-3번째 항이 나옵니다. 자, 요런 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자, 요 1의 우변에서 더하는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또 다른 SN을 또 적어주는데 얘는 이제 요 뒤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한다라는 거죠. 아까 가우스의 아이디어처럼.
아까 여기 1부터 100까지였지만 어떻게 1부터 100을 거꾸로 나열하는 형태죠. 얘도 L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열한다는 뜻입니다. A. 여기 있던 A가 L로, A 플러스 D는 이쪽으로, A 플러스 2D는 이쪽으로. L이 제일 뒤에 있었지만 여기서는 제일 앞에 있는 거죠. 덧셈은 교환 법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더했죠? 가우스가 아까 여기서 더했듯이 여기도 더합니다. 더하면 이제 좌변이 뭐가 되냐면 SN을 2번 더했기 때문에 2SN. 그 다음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A 더하기 L. 여기서 더하면은 플러스 D 마이너스 D 사라지면서 A 더하기 L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로 사라지면서 A 더하기 L이 나옵니다. 요 끝에도 A 더하기 L이죠. 그러면 A 더하기 L이라고 하는 이 값이 몇 개 있다? 아까 1항부터 n번째 항까지라고 했죠. n개의 항이 있겠죠. 1부터 n까지니까. 그러면 A 플러스 L이라고 하는 요 값이 몇 개 있다? n개 있는 거죠. 앞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는 첫째 항이 아까 1이었고 끝에 항이 100이었죠. 여기 몇 개 있었냐면은 100개 있었거든요. 가우스가 했던 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거죠. 이런 게 이제 일반적으로 문자를 첫째 항 더하기 말항, 끝항, 그 다음에 곱하기 그 항의 개수만큼. 근데 내가 원하는 건 2SN이 아니죠. 1SN이니까 양쪽을 2로 나누어 주면 2분의 N A 플러스 L이라고 하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나옵니다. 여기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은 항의 개수라던가 첫째 항 알고 있어야 되겠고 끝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요 3번이라고 하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 시각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고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하는 요 형태죠. 사각형인데 내가 원하는 거는 요 삼각형의 느낌이 나는 요 부분이니까 어떻게 했다? 나누기 2를 한 거죠. 요 부분만 더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시각화해서 넓이의 형태로서 약간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이제 계단처럼 보이는 요 부분 계산을 해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L 끝항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고요. 다른 형태의 정보를 줍니다.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변형을 시키냐면 끝항을 n번째 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n번째 항이라고 했죠. n번째 항. 그럼 n번째 항 등차 수열의 n번째 항의 공식이 a 더하기 n-1d였거든요. 그대로 대입합니다. 2분의 n에 a 플러스 l 대신에 뭘 대입하자? a 플러스 n-1d를 대입하는 거죠. 그럼 요 a와 a는 같은 a니까 2a가 되겠고 n-1d가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어떤 정보를 주냐면은 첫째 항에 대한 정보는 주고요. 항의 개수 주고요. 그 다음 항의 개수 요 n과 요 n은 같은 거예요. 같은 숫자가 들어가면 되겠고 공차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겁니다. 끝에 항을 이렇게 가우스가 했던 거는 첫 번째 항이 1, 끝에 항이 100이다. 이렇게 대놓고 준 거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끝에 항을 안 주고 공차가 얼마다라고 했을 때에 대해서 어떤 공식을 쓰냐면은 이렇게 2분의 n의 2a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a 더하기 a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2a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n-1d 요거는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나오는 공식. 요 a 플러스 n-1d 요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 a는 원래 있던 a 첫째 항과 합쳐져서 2a가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n이라고 하는 공식은 똑같지만 뭐에 대한 정보? 첫째 항과 끝항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와 첫째 항과 그 공차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 공식이 다르지만 이렇게 연결시켜서 요 두 개가 합쳐서 이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뭐 둘 다 외우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는 반드시 알고 있어줘야 되겠죠. 둘 다 알고 있으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자,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기호. 첫째 항과 끝항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는 이 공식, 첫째 항과 공차에 대한 정보를 줬을 때는 이 공식에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기처럼 물론 시험 칠 때 이렇게 대놓고 나올 수도 있고요. 수능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신 점수 배점이 좀 낮겠죠. 좀 더 어려운 거는 어떤 다양한 문장제를 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밑에도 정보가 밑에도 정보가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한눈에 보이는 형태는 아니죠. 차근차근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항이 7이고요. 8항이 맞나? 아니 보기 안 맞네요. 첫째 항이 2, 6항이 17입니다. 이럴 때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죠. 첫째 항부터 6항까지 합이니까 S6을 구하면 되는 거죠. S6. 2분의 항의 개수가 얼마였다? 항의 개수가 6개인 거죠. 첫째 항이 뭐냐면은 2. 여기서는 이제 끝에 항인데 끝에 항이 이제 여섯 번째 항이죠. 여섯 번째 항. 6항이 17이니까 이런 공식에 의해서 57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번엔 첫째 항과 공차 3을 줬어요. 그럼 만약에 나는 끝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지만 구할 수 있다. S10은 내가 아는 공식이 만약에 2분의 항의 개수가 10개, 첫째 항이 마이너스 1, 10번째 항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10번째 항을 구해주는 거죠. 그 10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은 그 첫째 항 더하기 9t가 되는 거죠. n-1d니까. 그래서 얘는 26이 되면서 끝에 항 10번째 항 26을 구했으면은 요 공식에 넣으면 돼요. 근데 요 구하는 과정이 이제 어떻게 된다? 요 두 번째 공식에 이제 자체에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2a 플러스 n-1d가 이제 3인 거죠. 요게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125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8번. 자, 첫째 항부터 8항까지 합 S8을 구해라 라고 했을 때 얘는 쉽죠. 2분의 항의 개수 8개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첫째 항이 7. 8번째 항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마이너스 15 대놓고 나와있죠. 그 다음 얘는 8번째 항이 없죠. 물론 여기 8번째 항 구하면 됩니다. 공차가 4기 때문에 4를 하면은 21, 4 하면은 25, 4 하면은 29.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얘가 8번째 항이거든요. 그럼 얘는 2분의 항의 개수, 첫째 항이 1, 8번째 항이 29.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공차가 4기 때문에 어떻게?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2a였죠. 2a 플러스 n-1. 8일 때는 이제 7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차가 얼마였냐면은 4.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도 얘가 지금 뭐가 나오냐면은 30이 나오고, 이렇게 해도 30이 나오는 거죠. 예제 4번. 두 자리 자연수 중에 3의 배수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제 두 자리 자연수 그러면은 3단을 외웠을 때 3, 1은 3, 3, 2, 6, 3, 3은 9, 3, 4, 12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9, 그 다음에 102, 105 쭉 있지만 내가 원하는 건 두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12부터 99까지 더해야 됩니다. 조금 계산이 많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얘도 보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죠. 그럼 등차 수열의 합 SN인데 항의 개수를 지금 우리가 딱 눈에 딱 안 들어오죠. 그래서 SN이라고 했을 때 2분의 항의 개수 이제 n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항의 개수 첫째 항 12 알고 있고요. 끝항은 99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의 개수만 구하면은 이제 12부터 99까지 합을 구할 수 있는 거죠.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는 요 n번째 항의 값이 n번째 항이란다. 일반 항의 공식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을 하는 거고, 그렇다면 99가 몇 번째 항인가? 그래서 3n 플러스 9가 99가 되는 n을 구했는데 그게 30이니까 30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1항부터 30번째 항까지의 합, 즉 S30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n 대신에 3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뭐 또 다른 방법은 뭐 방법이라고까지는 없지만 12를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4죠. 99를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3이에요. 근데 얘는 네 번째, 몫이 4란 얘기지만 얘는 실제로는 첫 번째 항이 되는 거죠. 15 같은 거는 3으로 나누면 3, 5, 15거든요. 그럼 얘는 실제로는 두 번째 항이 됩니다. 그래서 몫의 형태를 가지고 4가 첫 번째 항,
5가 두 번째 항이니까 33은 몇 번째 항이 되겠다? 여기서 3을 빼는 거죠. 30번째 항이 되겠다. 뭐 요렇게 몫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약간 추측을 해서 몇 번째 항인가, 요것도 일종의 규칙을 가지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항의 개수가 대놓고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구해서, 여기서는 이제 교과서에서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을 해서 항의 개수를 구한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주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때 약간 이런 식으로 별의 느낌 나게 또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문제 9번.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수의 합을 구하시오. 일단 100 4로 나눌게요. 딱 떨어지죠. 안 됩니다. 100은. 그러면은 나머지가 1인 거 딱 떨어지니까 그 다음 나머지가 1이겠죠. 101 맞나요? 그 다음에는 뭐가 되겠다? 105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겠죠. 그 다음에는 109, 즉 공차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는 거죠. 공차가 4가 되는 거. 101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4인 겁니다. 역시나 200 같은 경우는 4의 배수기 때문에, 맞죠? 201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거든요. 근데 200 이하로만 봐야 되니까 201에서 뭐를 빼면 4를 빼는 거죠. 197. 여기까지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201 안 되는 거고, 여기 뭐 그 전에 두 자리 숫자가 있지만 두 자리 숫자 안 되는 거고, 여기만 더해주면 되겠죠. 문제가 생겼어요. 뭘 구해야 된다? 항의 개수 구해야 되겠죠. 첫째 항과 끝항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항의 개수, 그 다음에 2로 나누었을 때 뭐가 나오냐면은 101부터 197까지의 합이 나오는 거죠. 항의 개수 어떻게 구할래요? 일반항으로 구할래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쌤은 그냥 약간 몫을 이용해서 약간의 그 어떻게 보면 별해라고 하지만 그 야매로 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101도 4로 나누면 나머지가 그 몫이 25예요. 나머지를 볼 수는 없죠. 나머지가 전부 다 1이니까 여기서는. 그래서 몫을 보면은 25가 되는 거고, 105는 당연히 4로 나누면 나머지 몫이 26이 되겠죠. 197은 4로 나누면 4, 46, 50이니까 49가 되겠죠. 200이 아까 50이니까 얘는 49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요 항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25에서부터 49, 요게 이제 자연수의 개수죠. 뭐 정수의 개수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러면 이꼴 두 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9 빼기 25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항이 25개구나. 뭐 이것 위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항의 개수를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뭐다? 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용을 해서 항의 개수 n을 구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런 것들을 구할 수 있으면은 약간 이렇게 별의처럼 약간의 이제 뭐랄까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정석적인 방법은 아닌 거죠. 그래도 이것도 일종의 규칙을 이용을 해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첫 번째 항으로 보면 25를 첫 번째 항으로 보면 24를 뺀 거거든요. 그럼 49에서 24를 빼면은 25가 되니까 1부터 25 항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되고, 자연수의 형태를 생각해도 되고, 풀이는 다양하게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근데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쌤이니까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일반항을 이용하는 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다른 식으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알겠죠? 일단 기본은 요 일반항을 이용한 n을 구하는 게 여러분들 일단 습득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문제 10번.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 요걸 간단하게 그냥 S5라고 볼 수도 있겠죠. 20.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 S10은 165.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시오. A와 D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자 두 개인데 식 두 개 나오죠. 연립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뭐 2분의 항의 개수가 5개죠. 첫째 항 모르고 4D, 얘가 20인 거죠. 2분의 항의 개수가 이번엔 10개인 거죠.
2a 플러스 n-1이니까 9d였죠. 이게 얼마냐면은 165죠. 그래서 요 두 개 a와 d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고 그냥 단순한 공식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는 뭐가 있을까? 자, 수열의 합은 이제 등차 수열의 이제 합에 대한 개념. 그다음 일반항, 즉 SN과 AN의 관계를 이제 구하는 거죠. 앞에 소개된 흐름을 여러분들 좀 알고 있나요? 처음에 이제 일반항 구하는 거 나왔었죠. 그 다음에 SN 구하는 거 나왔고, 그 다음 이 두 개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이렇게 지금 흐름을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S1은 첫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A1입니다. 별거 없죠? S2는 두 번째 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S1 더하기 A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A1이랑 S1은 같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 S3는 뭐가 되냐면은 요 정의적으로 적은 거고 약간 변형시킨 게 첫 번째, 두 번째 항의 합이 S2였죠. 그래서 S2를 대입한 거예요. SN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인데 어떻게? A1부터 AN-1이 SN-1과 같은 거죠. 1항부터 N-1항까지 합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AN은 어떻게?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나온다라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요 관계입니다. AN은 SN에서 SN-1을 빼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은 그 정의역의 형태가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 n 대신에 1 넣어주면 S0라는 기호가 나와버려요. n 대신에 1을 대입해주면. 근데 우리가 S0는 따로 정의할 수 없죠.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S0가 없어요. S0가 없어요. 맞나요? 그러면 n은 1을 대입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 식에서는. 뭘 대입할 수 있다? 관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n 대신에 여기는 얼마를 넣었을 때입니까? 2를 대입했을 때 이 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이 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n이 2 이상이 될 때만 요걸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나요? n이 2일 때, 즉 A2는 S2-S1으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건데요? 첫 번째 항은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한다? 첫 번째 항은 S1로부터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죠. 이 식에서 첫 번째 항을 이렇게 구할 수 없습니다. S0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S1을 넘겼을 때 S2-S1이 A2가 된다. 요게 이제 n 대신에 2를 넣었을 때에 대한 식이거든요.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느냐? S1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요게 기본적인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입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어떻게? 첫 번째 항은 S1로부터 구하는 거고 일반적인 AN,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SN에서 SN-1을 빼서 구하는데 두 번째 항이란다. 자연수가 2 이상에 대한 값부터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 항을 구하면 문제가 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물론 문제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항을 그냥 이 식에다가 바로 대입해서 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문제로서의 매력이 없는 거죠. 애들이 실수로 그냥 여기에 n 대신에 1 대입했는데 값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우연찮게 대입을 했는데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문제로서 매력이 없죠. 그래서 함정을 팔 때 어떻게 판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형태로 함정을 파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정의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항상. 자,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 이 정의를 또 다지도록 해볼게요. 예제 5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여기 2차식으로 나오죠. 일반항은 1차식으로 나왔어요. 공차 n 플러스 어떤 숫자. n에 대한 1차식이었죠. SN은 2차식으로 나옵니다. 됐나요? 차이점. 자,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원래 일반항은 우리가 뭡니까? 첫째 항과 공차를 주고 구하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이었는데 이제 SN 요 하나만 알고도 AN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요 관계에 의해서. 그럼 여러분들 뭘 알아야 됩니까? SN이 나와 있지만 SN-1을 자연스럽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흐름이니까. 그럼 3에 n 대신에 n-1을 대입한 거거든요. n 대신에 n-1, 요 마이너스 앞에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괄호를 해서 n-1을 대입한다라는 거. 문자 대입의 가장 기본이죠. 이런 게 이제 갖춰줘야 되는 개념이고. 그럼 SN에서 이게 SN이고요. 요 뒤에 나와 있는 게 SN-1입니다. 얘를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6n 빼기 4가 나오나 봐요. 요 2차 식을 그냥 계산한 거예요. 요거 전개시켜서 요 앞에 거랑 빼면은 6n-4가 나옵니다. 얘가 an입니다. 그렇다고 일반항을 6n-4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원래는 뭐다? 원래는 2 이상에 대해서 요 식이 적용이 되는 거고 첫째 항은 따로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S1로부터. S1이 뭔데요? 여기다 1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면은 3 빼기 1이니까 2가 나옵니다. 이렇게 답을 매기면 됩니다. 그런데 쌤 여기에 1 넣어주면 첫째 항이 2가 나오는데요. 그럼 이제 뭐가 됩니까? AN에서 구한 요 식이죠. 요 AN에서 구한 첫 번째 항과 SN에서 구한 요 첫 번째 항, S1이 이제 첫 번째 항이 되는 거거든요. 요 두 개가 같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일반항이 6n-4가 되는데 첫째 항부터 그러니까 n이 1 이상인 자연수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항이 이렇게 된다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요 작업을 거쳐서 SN에서 요 SN에서 구한 첫 번째 항이죠. SN에서 구한 첫 번째 항과 AN에서 구한 첫 번째 항이 같을 때 이렇게 합쳐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뭡니까? 봤을 때 그냥 두 개 빼니까 6n-4다. 이게 답이네. 하면 문제로서 매력이 없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정답으로 맞춰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맞죠? 문제로서 큰 매력은 없습니다. 이 과정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문장이 더 있죠. n 대신에 1을 대입했을 때 2에서 얻은 값과 요 1에서 얻은 값이 같으면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AN 6n-4는 n이 1 이상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일반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도 뭐 개념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숫자가 있느냐 아니면 이처럼 이제 상수항이라고 볼게요. 상수항이 없느냐에 따라 달라요. 상수항이 없으면 여기도 상수항 없죠. 상수항이 없으면은 그냥 바로 첫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상수항이 있으면 어떤 숫자가 있으면 뭐가 된다? 답을 이렇게 적으면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SN에서 구한 첫 번째 항과 AN에서 구한 첫 번째 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항을 매겨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요 예제도 문제 11번이죠. 문제 11번도 뒤에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그냥 뺐을 때 바로 답이 나온다라고 해도 무방한 형태가 됩니다. 지금은. 근데 쌤은 그런 건 원치 않아요. 자, SN 나왔어요. 뭘 구할 수 있어야 된다? SN-1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2의 n-1의 제곱 마이너스 3의 n-1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해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4n인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7n 그 다음에 플러스 2인데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5 요게 SN-1이에요. 그럼 SN에서 SN-1을 뺍니다. 얘가 곧 뭐가 되냐면 AN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 AN은 뭐가 되냐면 2n제곱 마이너스 3n에서 뭘 빼냐면은 요 뒤에 있는 식 2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5를 빼는 거죠. 이것도 계산이 틀리면 절단 나니까 n제곱에 2n제곱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3 7n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5 오케이. 자 2n제곱 사라지죠. 그 다음 마이너스 3n 플러스 7n이니까 뭐가 된다? 4n 그 다음 상수 없는데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죠. 얘가 일반항 AN. 근데 얘는 뭐다?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하는 건가? 첫 번째 항은 요 SN에서부터 1을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S1이 얼마인데요? 마이너스 2죠. 그런데 이렇게 답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답하면 끝입니다. 근데 우연찮게 AN에서 1을 대입했는데 뭐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럼 SN에서 구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과 AN에서 구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이 똑같죠? 그럼 얘는 이제 이 긴 거를 줄여서 뭐라고 쓸 수 있다? 4n-5가 되는데 얘는 첫 번째 항, 그러니까 n이 1 이상부터 적용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 두 개가 같을 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던가 아니면 요 확인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적던가. 오류 찾기. 종현이가 수열 AN의 첫 장부터 N까지 합 SN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숫자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오류로 이제 나올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 더하기 아홉 번째 항의 값을 구한 과정인데 AN은 SN 빼기 SN-1이니까 SN 요 값에서 SN-1, N-1 대입한 값이죠. 여기를 적용했더니만 AN이 뭐가 나오냐면은 2N 플러스 3이 나와요. 문제는 얘는 뭐다? 이렇게 그냥 뺐을 때는 두 번째 항부터 적용되는 두 번째 항이 아니고 뭡니까? 자연수 2 이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일반항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항 구할 때 여기에 1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어디서? 요 SN에서부터 A1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N 대신에 1 넣어주면 뭐가 나오냐면 8이 나와요. 요게 뭐가 되면 첫 번째 항이 됩니다. 첫 번째 항을 여기에 1 대입하면 근데 첫 번째 항이 뭐가 나오냐면 5가 나오죠. 그래서 5에다가 아홉 번째 항 9는 대입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9 대입해서 계산하는 건 얘는 맞아요. 근데 얘가 틀렸다는 거죠. 첫 번째 항이 5가 아니고 뭐다? 첫 번째 항은 8입니다. 8. 아홉 번째 항은 뭐다? 21이거든요. 더했을 때 뭐가 되냐면 29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력적인 문제로 탄생하는 겁니다. 뭐가 있을 때? SN 뒤에 상수항이 있을 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2차식입니다.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주면은 문제 풀 때 조금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수학 역량 플러스에서 역사 속의 등차 수열 볼게요. 조선시대 수학자 홍정아의 9일집에 수록된 등차 수열을 다루는 문제 풀이가 나와 있고 갑을병정 무 5명이 일정한 차이로 돈을 나누어 갖는다. 갑과 을은 71문, 정과 무는 53문, 5명의 몫은 요 5명이죠. 각각 얼마인가 라고 했을 때 풀이가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병의 몫을 A 일정한 차이를 D라고 했을 때 식을 세워서 풀이를 설명하고 5명의 몫을 각각 구해봐라 라고 이제 조선시대 때 썼던 요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라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고 잠시 끊었다가 멈췄다가 풀어보고 쌤 설명을 들어보도록 합니다. 알겠죠? 자, 됐나요? 자, 병의 몫을 A라고 했습니다. A. 여기다 좀 적을게요. 크게 갑을 병정 무. 병을 이제 A라고 보는 거죠. 자, 일정한 차이로 돈을 나누어 갖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요 A를 기준으로 일정한 차이를 주면 됩니다.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그 등차에 대한 차이를 공차라는 개념 D를 썼죠. 정은 병에서 D만큼 어떤 공차 그걸 이제 구하려고 하는 건데 플러스 D만큼 될 거고 무일 때는 무라는 사람은 2D만큼 가져간 거겠죠. 을은 병보다는 D만큼 적게 가져간 거겠죠. 여기 일정한 차 D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병정무라고 하는 좀 복잡한 형태를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거죠. 이제 여러분들 뭘 할 수 있냐면은 갑과 을은 71문. 근데 문이 뭐예요? 돈이네요. 그래요. 갑과 을. 요 수학적 기호를 쓰면 되겠죠. 갑과 물론 조선시대 때는 A 더하기 2D 이런 알파벳을 쓰진 않았겠죠. 다른 형태를 썼을 겁니다. 자, 갑과 을을 더하면은 71문. 그 다음에 정과 무. A 더하기 아유 깜짝이야. 큰일 났네. 지금 청소 시간이라서 진짜 놀랐네. 정가무는 53문. 아하 왔어. 쌤이 아이즈원을 좀 좋아해요. 2A 빼기 3D는 71. 들리나 모르겠네요. 노래 들어야 되는데 2A 더하기 3D는 54. 이 여러분들 구해보세요. 식 다 세워줬잖아요. 맞죠? 그래서 A와 D를 구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A와 D를 계산하면은 갑을병정무에 대한 어떤
계산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됩니까? 7명인데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위에 거랑 차이점은 아까 위에는 병을 기준으로 A를 잡아줬는데 여기서는 기준이 안 나와 있죠. 그렇다고 값을 A라고 두면 을은 A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쭉 주면은 복잡한 거죠. 식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두냐면은 가운데 있는 값, 여기서는 가운데 있는 값이 정이죠. 정을 A라고 두면 무가 A 플러스 D, 병이 A 마이너스 D니까 어떤 값을 더했을 때 요런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대칭적으로 둔다는 얘기입니다. 대칭적으로. 그 다음에 경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3D, 값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스 3D. 그래서 요런 식을 토대로 이제 A와 D를 구할 수 있으면 A와 D를 계산해주면은 이런 각각의 이제 어떤 요런 계산을 숫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요 뒤쪽이 약간 좀 소리 때문에 소란한데 학교 나올 때 물어보던가 아니면 요 정도 그 연립 1차 방정식은 여러분들 풀 수 있을 겁니다. 못 풀더라도 상관없어요. 쌤한테 꼭 물으러 오세요. 자, 추가 설명할게요. 활동 2번을 보면은 아까 쌤이 요 가운데 있는 거를 이제 기준으로 플러스 D, 마이너스 D, 플러스 2D, 마이너스 2D, 플러스 3D, 마이너스 3D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병과 물을 어떻게 해주는, 더해주는 형태에 대해서는 이런 게 이제 편하죠. 없어지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값과 을, 그 다음에 무기경,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요 두 개죠. 그래서 굳이 이렇게 안 잡더라도 값을 A로 잡더라도 을을 A 플러스 D, 병을 A 플러스 2D, 정을 A 플러스 3D, 그럼 무는 A 플러스 4D, 기는 A 플러스 5D, 경은 A 플러스 6D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가 되냐면 값과 을을 더하면은 백량, 그 다음 무기경 요 뒤에 있는 거죠. 15, D는 뭐 96량. 이렇게 계산해도 상관없죠. 맞죠? A와 D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요런 거 말고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요 D에 대한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기는 4, 5, 6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 2, 3에서 끝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보통은 가운데 있는 거를 잡아서 좌우 대칭적으로 이제 D를 해주는 건데 요렇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맞죠? 상관없지만 보통 아이디어는 이렇게 잡는 게 좀 더 숫자를 작게 만들 수 있어서 유리하긴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고 요 위에 것도 여기서는 이제 병을 A라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값과 을, 그 다음에 정과 무기 때문에 값을 A라 잡고 을을 뭐 A 플러스 D 뭐 이런 식으로 잡아서 계산해도 무방은 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대칭적으로 잡는 거 이런 아이디어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